최근 이재명 세력은 주기현 판사 개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선을 넘는 막말 협박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은 방송에서 이상한 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며 연일 주기현 판사를 공격하고 있고, 민주당 출신의 유시민 전 장관은 죽을 때까지 응징하겠다라는 폭언을 내뱉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주기현 판사를 징계하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는 거예요? 우리 모르게 못된 일을 혹시 많이 하셨어요? 특히 앞장서는 게 권성동 의원이에요. 네.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입만 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뭐 피바람 불 거라고 복수의 칼을 휘둘러서 막 그러는데, 권성동 의원의 뒷모습을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이제 이재명의 출마 선언을 보고 있는 어둠의 민주당은 의혈중앙,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한 거하고 똑같이 맞아요. 그 말씀하시죠. 국힘당 주요 정치인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틀어가지고 수도 없이 기소하고 일주일에 3번, 4번 법정에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저 사람 사법 리스크 있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아, 권 박사가 누구라고요? 권성동 의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구체적으로 뭐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예.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요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 뭐 수사 협조하면 뭐 저희도 또 도와줘야지, 그런 취지야.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뭐 그러면. 아,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보고. 예예. 뭐 사람 이름 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예예.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많은 거. 아유,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갖고 내가 떠들고. 아유, 안 들어도 됐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시간 한번 줄게요.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예. 빨리 마무리. 24년 7월 8일 녹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의 그 시기입니다. 저기 2024년 7월 8일 녹취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두 분이 만난 날은, 저건 7월 8일, 두 분이 만난 날은 7월 24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저기서 이제 뭐 협조하면 도와줘야지. 사진은 띄워두세요. 계속. 협조하면 도와줘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게 이제 쌍방울 김성태, 그리고 KH그룹의 배상윤, 이런 분들 수사 관련한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성태 씨는 감옥에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요? 네. 작년에 나와 있었습니다. 작년 1월 21일 날 1년 구속 만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고, 그러면 무엇을 도와준다는 이야기죠? 저희 KH그룹에 저 얘기를, 이제 원래는 저 얘기가 시작이 아니었는데요. 네. 저희 KH그룹의 강원도 평창에 예전 그 동계올림픽 그 400만 평의 저희 그 골프장하고 스키장 이런 게 있습니다. 5성급 호텔 3개가 있고요. 그 안에요. 그런데 그 이철규 의원 때문에 만나 뵙게 돼서 지금 이 얘기가 저렇게 이제 진행이 다 된 겁니다. 다른 것까지. 원래는 이철규 의원님 때문에 그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뵙게 된 거죠, 시작은. 예, 그렇게 해서 만나 뵈었고, 이철규 의원도 권성동 의원도 강원도이면서 또한 도움을 받게 된 것이고. 네.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적색 수배자로. 적색 수배자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군요. 예. 예. 그런데 언제 들어올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롯데호텔에서 국제전화 통화를 제가 권 박사한테 직접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통화했습니다. 아, 그러면 권성동 의원하고 KH그룹 회장 배상윤 씨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적색 수배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연결했습니다. 예, 그렇게 연결이 되게 된 것이네요. 네. 그러면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SBS하고 인터뷰한 게 있던데, 예. 그 인터뷰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존어미싱 VIP가 관련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캄보디아에서 자신과 김성태 회장이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당시 경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끼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세상이 떠들썩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대통령 후보와 연결하려고 했던 일인데요. 과연 KH그룹 회장이 이제 멀리서 들어오지 않으면서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오기까지 우리 조경식 회장님은 마음이 아주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게 된 겁니까? 저희 그룹이 지금 아시다시피 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친구들 다 양대 그룹의 부인들이 국세청에 의해서 신용불량자입니다. 그 회장 아들이라는 큰아들, 작은아들, 딸들도 신용불량입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쪼이다 보니까 쌍방그룹의 김성태 회장은 회유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왜?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끼운 오해지만이 살려준다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도망갔다 강제로 잡혀 들어왔을 때 저희 그룹의 모든 임원진들, 관계된 임원진들은 17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또 그 다음 타겟가 이제 저희 이제 KH 쪽인데 그렇게 두고 볼 수 없어서 작년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항공이 떨어진 그 달인데 그 전에 그 약 10일 전에 JTBC 이서준 기자랑 저랑 유명 정치인이 대북 사업과는 상관없다는 그런 기사를 증거 자료와 함께 주기로 해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통화도 했고 거기에 그분이 뭐 보낸 문자 제출해달라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 죽은 윤석열이 겁날 거 하나 없다고 하자고. 네, 그게 작년 제주 에어 항공이 떨어질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두 분들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계실 때고 예를 들어 뭐 그분들한테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그걸 깔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룹 자체와 또 정의라는 그 마음에서 그걸 터뜨리려고 그랬었는데 그 제주에 비행기가 떨어지는 사고 때문에 현장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미뤄졌습니다. 저희가 수원지검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박상용 수원지검 주임검사였죠. 저희가 탄핵 청문회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백 번 불려나가는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 등.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조경식 부회장님 말씀처럼 끊임없는 검사의 회유, 압박, 그리고 협박, 가족을 건드리는 가족 모두 다를 건드리고 조직 모두 다를 건드리는 이런 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조작되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고요. 그 내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김성태하고 그리고 안보수, 뭐 방용철, 이화영 등등이 어떻게 입을 맞췄는지 그게 검사가 사무실로 불러내서 거기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법 리스크는 말하는 더러운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것은 내란범의 언어다. 윤석열이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없애려고 한 거나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을 없애려고 한 거나 기본적으로 성격이 똑같은 일이다 그게. 네. 맞아요. 이재명을 검찰권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못 죽이니까 그거를 더 키워가지고 아예 국회를 없애는 쪽으로 온 거 아니냐. 군사력으로. 그것이 동일한 행위라는 거. 내란이 소를 훔치는 거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 건 최소한 닭을 훔치려고 한 거라고. 네. 동일한 행위예요. 네. 따라서 우리는 사법 리스크란 말 쓰면 안 돼. 이재명을 기소한 모든 기소는 다 정치적 목적으로 한 반칙 행위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출마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계속 내란 세력과 싸우는 거야. 그렇지. 그게 정상. 그래갖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야. 그렇죠. 그거 나는 장관하면 돼. 그게 응징의 시간인데 빨리빨리 응징이 안 된다고 화내지 말라고 조급해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권력자의 친위 쿠데타였잖아요.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 벌인 친위 쿠데타였는데 그러니까 힘들어. 간단히 제압이 안 된다고.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울퉁불퉁한 일이 더 뭐가 있을지 몰라요. 네. 근데 그때마다 자꾸 화내고 욱하고 이러면 나만 손해야. 네,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일찍부터 윤석열은 화가 나서 확 휘둘러가지고 저것들을 싹 죽여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면서 막 화가 나고
개탄스럽고 걱정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굳이 그럴 건 아닌 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국힘이. 그러니까 시간은 그쪽 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발버둥 치면 칠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요. 야, 말씀을 아니 말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사과하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좀. 인사표 내려놓고. 아니 지금 토론하잖아요. 하시라고. 소선 의원은 말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옆에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옛날에 박정원 의원도 저보고 그랬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뭐라 하냐고 그러잖아요. 잘 좀 알고 해. 사과하세요. 뭐네요? 좀 이렇게 제가 격조 있게 우리 박사님 문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뭡니까? 국회 질의에 대해 부하 직원에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라고 지시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렸고요. 김정민 수사관님, 남들 다 폐기해 비읍시옷더라 메모는 병신이란 얘기예요? 비읍시옷의 의미는 뭐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 기억 1000건. 아니 뭐 나중에 국정감사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1. 더 큰 무대에서 하게 해드릴 테니까 답변. 1. 기억 1000건. 2. 폐미 나몰라. 3. 책임 수사 중.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하셨나 봐요. 그렇죠? 이거 메모 본인이 하신 거 맞죠? 네, 자필 맞습니다. 맞죠? 네. 남경민 수사관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에 김정민 수사관이 병가로 조퇴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경민 수사관이 접수를 받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누가 접수 받았죠? 그날은 접수된 물건이 없습니다. 12월 18일 날 그러면 네. 김정민 수사관이 문제의 현금을 수리했다는 거죠? 네. 19일 날 다시 수사팀 계장님이 와서 접수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건 개요가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 두 분이 입을 잘 맞추시면서 논리 구성도. 근데 왜 이 작성한 대로 논리 구성을 안 하셨어요? 하나하나 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9일 날 이 지금 최선영 계장이 수사 취소, 그 접수 취소해달라고 한 거죠? 아니요. 다른 계장님인가요? 계장님입니다. 누구 어떤 계장님이시죠?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네, 실명 말씀하셔도 돼요. 이주연 계장님. 네, 이주영 계장님인가요? 이주연입니다. 이추영 계장님. 이주연입니다. 이주연 계장님이시고요. 보통 이렇게 접수된 물건이 접수 취소된 사례가 흔한 사례입니까? 흔하지 자주 않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금 개수는 누가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안경민 수사관은? 개수는 개수기를 빌려 여기 써 있는데요. 개수기를 빌려달라 하여 내어드렸을 뿐 현금 확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주연 계장님하고 최선영 본인이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전은이라는 표현이 김정민 수사관이 병가로 조퇴해요. 제가 혼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하고 보는 거 보니까 본인이 쓴 거잖아요. 그죠? 이거 결정적 수사, 지금 증거 자료 2개 확보된 거예요. 아시고요. 지금 현금을 수리했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이. 근데 본인은 수사팀 계장님이 이주연 계장님이 개수기를 빌려달라 하여 내어드렸을 뿐 현금 환입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가 맞습니까? 네. 근데 앞뒤 다 다른 거 아시죠? 3,300매가 들어오면 현금을 확인하는 게 이 접수계의 수사관의 의무라고 본인이 또 써놨어요. 앞뒤 제가 다 분석해서 대변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하셨는데 그러면은 접수계를 그러면 이 계장님이 접수계 가져가서 현금 다 숫자 확인하신 거죠? 예. 그러면 해당 현금이 관봉권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 이것도 개수기 빌려준 날 현금이 관봉권이라는 사실 및 사건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수기와 더불어 현금도 같이 내어드린 거예요? 이제 셋이라고? 그건 아니에요? 현금은 그쪽에서 가져오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개수기 세는 건 못 봤어요? 그냥 옆에서 세시고 저는 제 그때 이제 관봉권 이렇게 막 팩을 떼시던가요? 비닐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못 봤고요. 네. 그냥 세는 것만 봤고요. 네. 그러면 이 해당 이주연 계장이 그러면 아마 이 관봉권 비닐팩 띠지 관봉권 수사 대상에 올라야겠네요. 네. 훼손했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뒤가 너무 안 맞는데, 자 김정민 수사관님. 네. 일요일 날 만나서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몇 시에 만나서 두 분이서 남편분 남경민 수사관 남편이랑 있었다고 했죠? 네. 세 분이 있으셨어요? 네. 세 분이 어디서 누구 집에서 있으셨어요?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본인 집에 있으셨고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정민 수사관? 네.
지금 1번부터 6번 구성을 잘 하셨어요. 1번 띠집패기, 2 기억 인지 문제, 3 지시 여부, 4 책임 소재, 5 원형 보전, 6 개수. 그래서 아까 사무규칙 4조 이렇게 개수에 다 잘 써 넣으셨어요. 여기에도 지문 확인하라고 하면 다 장갑 끼고 합니다라고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잘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검사는 없었습니까? 언제 말씀하시는 걸? 이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지시하거나 검사와 통화하거나 이 내용을 컨펌 받은 적 없습니까? 그 작성한 서류 말씀. 이 문서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자, 메모 2. 하루에 압수물품이 평균 몇 개 정도 들어온지 확인 필요. 몇 건이 아니라 몇 개 정도 기준인지 얘기해 줘야. 메모 5. 이걸 앞으로 빼서 압수조서의 금액과 개수에 써져 있다는 거 먼저 언급. 이거 검사가 수사관들 지시사항 적을 때 쓰는 메모지 양식이에요. 모르세요? 저희 남편이 쓴 겁니다. 검사예요? 남편이? 아닙니다. 근데 메모지를 활용해요? 제 3자의 입장에서 남편도 보고... 수사 받으셔야겠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검사들이 수사관을 지시하는 문건 그대로 쓰신 거예요. 몇 시에 집에 모여 계셨어요? 몇 시입니까? 1시에 만나서 5시쯤 헤어졌습니다. 그래요? 5시쯤 만나셨으면 메모 1은 4시 38분에 작성됐고 메모 5는 4시 52분, 16시 52분이네요. 그래서 메모지 적고 바로 헤어지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구성하자. 메모지 남편분이 적어주시고 메모지 5개를 그리고 헤어지셨다고요, 집에서? 그러면 남편 폰까지 다 하면은 통신 사실 확인 조회해야겠네요. 제 3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남편이 조언해준 거 검사의 지시사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건은 위에 있는 선배 수사관이나 검사 등에게 회람된 적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지. 본인들 2분과 남편분이 3명이 쓰셔서 이걸 작성하셨다는 거군요. 전 이거 다 조사 받았으면 좋겠고 아마 차차 진실이 밝혀질 거라 봅니다. 지금 제 식구 감싸기부터 해서 논리를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수기로도 원형 보전 원칙부터 시작해서 뭐 관여했다 이 얘기 하셨는데 이 뒤에 쓰신 회람한 분 없다고 하셨죠? 이 번호는 4350 네이버 이메일은 누구 이메일과 번호입니까? 그거 제가 업무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관계자는 아니신 거죠? 이 이메일과 핸드폰 저희 알아보긴 할 거예요. 조사는 할 건데 네, 위증 안 하셨으면 해서 그냥 메모만 하신 거지 사건 관계인 아니다 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남경민 수사관 기회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김정민 수사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남경민 수사관 그런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그대로 보관하는 게 맞죠?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하죠? 원형 보존 지시가 있다고 해서 현금을 세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4조와 11조를 위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앞에 걸로 돌려주세요. 저거예요? 네. 예. 그 다음도 한번 넘겨줘 보세요. 저렇게 돼 있어요. 저걸 셉니까? 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렇게 들어온 걸 풀렀군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세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저 비닐로 다 뜯어서 풀렀죠? 비닐로 다 뜯어서 여러분이 풀렀죠? 그러면 저는 수리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물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렇게 모양으로 온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없다. 김정민 수사관 저렇게 다 뭉쳐서 온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에? 없다? 없습니다. 아까 앞에 걸로 다시 돌려주세요. 저렇게 위에 스티커가 있고 다 하나씩 뭉쳐 있고 그리고 비닐로가 다 쳐져 있어요. 저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서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런 모양을 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 번 압수물 했고 저런 모양은 아까는 본 적이 없다고 그랬었어요. 저렇게 뭉치로 들어온 돈은 비닐에 싸져진 돈은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은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저렇게 들어온 건 왜냐하면 처음 들어오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국민 여러분, 이 두 수사관은 제가 보기에는 수사관들의 문제입니다. 저 비늘 뜯어서 세웠다고. 그렇죠? 비닐 뜯어서 세웠죠? 김정민 수사관? 비닐 뜯어서 세웠죠? 그 당시 상황이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비닐 뜯어서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비닐 뜯어서 세웠어요? 비닐 뜯어서 안 세웠어요? 저기 포장되어 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기 지문 인식 다 확인하면 나와요. 집회 세웠다면서요. 세개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의 수사관이 저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가 저렇습니다. 돈이 비닐위에 쌓여져서 저렇게 비닐위에 쌓여진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김정민. 그렇죠? 저렇게 비닐위에 쌓여진 건 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그날 말고 다른 때도. 저조차도 사진으로만 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걸 기억을 못한다고 하고요. 저거에 대한 증거가 인멸되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수사관들도 문제예요. 그런데 수사관에게 내가 저거 그대로 보관하라고 했지 라고 말한 검사는 뭡니까? 그것을 훼손했다면 책임을 물었어야죠. 이동 검사,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사관이 저렇게 훼손했다면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대검의 지시에 따라서 검사장이 대검과 논의한 후에 알려주신 것이 당시 그 다음 주에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사가 종결된 후에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였습니다.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하자는 취지로? 아까는 2018년 돈이라면서요. 아니, 2018년 돈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2018년 사건이라서 저 관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수사할 때.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저 돈은 2022년 5월 13일 스티커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비늘에 쌓여진 5천만 원짜리 돈입니다. 저 돈의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저 돈이 1억 6,500만 원이 거기에 있었는지 3억이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증거만 인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범죄를 저지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명백히 드러난 것은 검사는 저것을 그대로 보관하라고 말은 했다고 하지만 그대로 보관되지 않았을 때 책임도 묻지 않았고 원인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검사입니다. 저것을 받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을 하는 사람이 수사관입니다. 저는 여기선 이건 범죄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법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검사가 그래도 수사를 잘하는데 경찰이 수사하다가 놓친 것을 검사가 해줄 수 있을 텐데 이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어서 오늘 그것을 확인하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다 범죄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능을 넘어 은폐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잘못된 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억울할 것도 없으시겠지만 따로 저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 한 말씀만 드려도 예,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그 작년 12월에 압수수색을 해서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것이 휴대폰과 관본권입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김건희 씨가 목걸이를 받은 의혹, 그 다음에 샤넬백 2개를 받은 것을 확인을 해서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 관련 2022년 공천 청탁 관련 사건도 추가로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그 반대의 수사입니다. 관본권은 저희가 라벨지를 촬영을 해놨고 그 띠지는 촬영을 안 해놨지만 띠지는 그 정보가 라벨지보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라벨지를 찍어놨기 때문에 수사에는 지장이 없고. 라벨지를 찍어놨기 때문에 그게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어요? 예, 더 얘기해보세요. 예, 지장이 그래서 없어요? 라벨지를 찍어놨기,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사를 확대하고 김건희 씨의 또 다른 수사까지 하는 입장에서 이동 검사님, 굳이 관본권을 수사팀에서 일부러 고의로 폐기할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열심히 수사한 거를 좀 알아봐 주셨으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수사한 걸 알아요? 최초에 권성배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예. 그리고 목걸이와 그것은 찾지 못했고 특검이 찾았잖아요.
저희가 샤넬백을 자, 전성배 잠깐 씨가 보세요. 준 거에 대해서 보세요. 김건희 씨가 교환해 간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기본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수사력이면 모두 다 확인하고. 그런데 그게 재워진 거 아닙니까? 잠재워지듯이. 전혀 아닙니다. 잠재우듯이 재워져서 우리가 건진 사건 관련한 걸 특검에 넣었고 그 특검이 그리고 그 존재를 찾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보세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니까 5월 22일 저거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확인했죠? 그런데 생판 처음 본 것처럼 아까 얘기했죠? 제가 차장이다 보니까 직접 수사 담당자는 아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또 그렇게 말을 바꾸면 안 되죠. 지금은 보세요. 22년 5월 13일 전체 수사 흐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